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도발 어떤 속내가 담겨 있는 건지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북한이 띄엄띄엄이 아니라 거의 몰아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러는 겁니까? 우선 그 시점상으로 네. 사흘 전에 통과된 유엔 대북 제재 2375 네. 에 대한 반발입니다. 아, 그래요. 이건 뭐 그 제재 하려면 해봐라. 네. 어차피 지금 제재 그렇게 벌써 이거 10개째인데 네. 지난 뭐 한 7, 8개 제재를 가해도 북한 경제는 사실 작년에 3.9%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제재라는 게 경제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 네. 소용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만 북한은 제재 아랑곳 하지 않고 예.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오늘 새벽부터 아니죠. 이제 6시 50분이면 뭐 예. IRBM으로 보이는데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나타났고 예. 시간적으로는 그다음에 그 방위로 봐서는 예. 방위 일본 쪽으로 해서 도호쿠 지방 쪽으로 쏘지 않았어요? 그랬죠. 예. 그거는 이제 일본 열도 상공을 또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베 일본 총리가 자꾸 트럼프하고 뭐 전화 수시오면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에 좀 화를 돋구는 것 같아요. 네. 좀 세게 좀 밀어붙여라 하는 식으로. 예. 그런 데 대한 일종의 견제 내지는 그 반발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리상으로 보면은 방향은 저쪽에 북태평양 쪽으로 쏘았지만 그 조금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바로 괌에 도달할 수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할 수 있는 거리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미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미국이 조용하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북한을 또 압박하거나 뭐 또 제재를 하겠다고 이번 일에 대해서 또 제재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 또 그 이상의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 대한 압박용과 일본에 대한 경고용 양수겸장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제재 그 자체에 대한 반발.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아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스캔들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경에 있었는데 북한이 미사일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을 쏘음으로써 오히려 위기감을 증폭을 시키면서 지지율 회복에 견인차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죠. 그러니까 아베한테는 그게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도움이 됐지만 북한은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아베가 뭐 그러든 말든 아베가 우경화해서 지지율이 높다고 그래서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또 아베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북한이 별도로 좋아질 것도 없다면 자기네 그 대미 메시지 내지는 국제사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그 위협적인 행위가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의 협상에서의 몸값을 높인다. 계산하면은 아베한테는 뭐 반사이익이 가죠. 북한은 그런 거 계산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장관님께서 오늘 쏘아올린 미사일은 이제 IRBM으로 이렇게 보셨는데요.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미 개발을 완료해서 더 이상 무슨 실험을 하고 말 이런 성질의 미사일은 아닌 거죠. 아니죠. 지금 계속 지난번에도 IRBM을 쏘았는데 일본 열도 상공으로 해서 홋카이도 쪽을 그때 날렸을 겁니다. IRBM은 확실하게 이제 확보가 됐다. 기술은. 그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ICBM까지는 아직 못 갔다고 보지만 IRBM이라도 확실하게 도달하면 그 달성을 했으면 목표를 달성했으면 미국한테는 큰 위협이죠. 괌도가 결국 사정권 내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게 ICBM이면 무슨 뭐 이제 개발을 위한 뭐 실험적 차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IRBM이라면 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 확실성, 그러니까 무기로서의 확실성 이거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한테 메시지로 전달되면은.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핵실험이 있었는데 7차 핵실험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계속 이 압박을 하면 압박을 계속해 나가면 북한은 더 센 반발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DNA니까.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전에 그래서 제가 7차 핵실험까지 가고 나면 북한한테 줘야 될 반대 거부는 더 크니까 지금 시점에서 빨리 우리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대화하도록
종용을 해야 된다. 미북 대화를 종용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걸. 했던 거죠. 평양 순환비행장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뭐 이제 서울에서 순환비행장까지 직선거리 250km 정도 된다는 건데 순환비행장 쪽을 겨냥해서 쏜 건 아니고 250km짜리를 동해상으로 쐈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북한의 IRBM을 격추시키겠다고 쏜 건데 현무 미사일 말씀하시는 거죠? 못 맞췄고 그러니까 250km는 방향만 틀면 북쪽으로 쏘면 북쪽으로 오면 순환을 때릴 수 있다는 메시지죠. 그것은 그런데 하나는 못 맞췄고 하나는 바로 추락해버렸고 이게 좀 창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발이 추락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참. 그동안에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개발했던 현무 2인지 2A인지가 이게 맹탕이라는 게 증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방위산업이 얼마나 예산 들어가면서 큰 소리는 쳤지만은 예산 많이 써가면서 큰 소리 쳤지만 성과는 없고 성능은 형편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으니까 이게 앞으로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지금 적폐 중에 하나예요 지금. 방위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북한 핑계대고. 그리고 막상 일 터지니까 두 발 중에 한 발은 떨어져 버리고 뭐예요 그게?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깡통 아니냐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장관님?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지금 대화로 가고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 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만들고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핵카드나 미사일 카드를 가지고 받아내려고는 반대급부. 제가 최근에는 그건 미북 수교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 들어주면 끝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북미 수교. 해법은 결국은 궁극적 해법은 북미 수교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가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나서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이거 끝장내자 하는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안 들으려고 미리 예단을 하고 시도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점은 어리석어요. 해보지도 않고 겁을 내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이 간절히 원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내 말대로 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다시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 말씀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일본 언론에서 무슨 트럼프가 아베하고 통화할 때 거지 같다라는 표현도 썼다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또 국내 보수 언론은 코리아 패싱을 계속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한미동맹의 지금 결합력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한미동맹 그러니까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사실은 격이 다릅니다. 미일동맹은 거의 A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동맹은 이렇게 A급까지는 못 되고 B- 정도나 된다고 봐야 될까 그렇게 미국에서 볼 때 미국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 아닙니까 일본은 돈도 많이 쓸 준비가 돼 있고 미국의 뒷바라지를 미군의 뒷바라지도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대가 나가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베의 얘기를 더구나 그 사람은 장사 속으로 모든 걸 하는 사람이니까 아베 얘기를 잘 듣게 돼 있죠. 그걸 우리가 흉내를 내거나 샘을 내서는 안 돼요. 그건 일본은 그렇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그러면은 미일 동맹을 과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샘이 나가지고 우리도 그만큼 해야 된다고 보면 결국 무기만 사는 것밖에 없어요. 무기 이번에도 바가지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괜히 거지 같느니 무슨 유화정책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도발한다느니 한 말에 그냥 놀래가지고 무기만 잔뜩 사치놨어요. 그게 탄두 중량 늘려주는 게 공짜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 돈 나가는 거지. 아니 거지 같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우리 청와대가 부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 말 했겠어요. 그러나 모르죠. 트럼프라는 사람의 어휘 자체가 하긴 정제되지 않고 고급스러운 단어가 별로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코리아 패싱은 아니죠. 코리아 패싱은
그 강대국들끼리 우리의 운명을 우리도 모르게 결정해버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 1905년에 일본하고 미국이 서로 짜고 미국은 필리핀이 갖고 조선은 일본이 갖는다는 소위 탭스 가슬라 협약 이런 것이 코리아 패싱이죠. 다시 그때는 우리가 정말 나라의 힘도 없고 그때는 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 SNS 시대에 어디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 뭐 트위터 본인부터가 SNS에 뭐 거의 열중을 하고 있으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바로바로 감지할 수 있는데 괜히 그 보수 언론에서 코리아 패싱 그 겁을 주는데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라면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는 그래도 그리고 또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코리아 패싱 일어나기 바란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네네. 그런 걸 감시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 언론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그 빈정거리듯이 그런 소리를 해?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전화 많이 하는 게 무슨 코리아 패싱입니까?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금 한미동맹의 틀에서 우리 정부가 북미 수교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북미 수교까지 갈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 힘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냉정하게.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과거에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미국을 우리가 설득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성입니다. 동맹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미국이 뭐 북한을 치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다음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었고 2002년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20일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뒤집어 놓지 않았어요. 그거는 힘으로 한 건 아닙니다. 네. 그야말로 힘이 있다면은 설득력, 설득의 힘 그걸로 했죠. 그렇죠. 설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소위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무슨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야말로 설득력, 논리 이걸로 얼마든지 미국을 설득할 수 있고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이 그런 걸 빨리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그런 설득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합리적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라는 게 뭐 합리주의가 어떤 점에서는 제일 강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그런 점에서는 그거를 믿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은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죠. 이성적이고. 응? 그러니까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김원준 총수하고 할 때는 3쿠션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밑에 측근들을 먼저 포섭을 해가지고 그 3쿠션으로 돌아 들어가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거기서 말하는 대화는 아마 남북 대화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미국 간의 대화를 어떻게든지 성사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차가 좀 있을 수 있죠. 지금 당장 미국한테 뭐 미국 대화를 하고 수는 없어요. 요 국면이 조금 지나가고. 뭐 누가 그랬어요. 무슨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한 게 솔로몬이가 누굽니까? 그럼 솔로몬이지. 이게 조금 있으면 또 이게 잊혀집니다. 며칠 있으면. 그리고 다시 무슨 뭐 중국이 가운데 서든지 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양재치가 다녀왔어요.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그러니까 제재로 들어가려고 할 때 미국이 또 제재 선도할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중국, 러시아가 이게 아니다. 대화로 가야지 무슨 소리냐 하는 식으로 막으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대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오리라고 봅니다. 오늘 대화하자는 얘기를 하면 그건 이상하죠. 그러나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그거는 지금 현재 남북 대화는 그렇고 지금 당장 미국한테 대화를 하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통일부가 이 국제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근데 야당 같은 경우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무슨 반발해요? 지원이냐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우선 첫째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민생 물자라는 의무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그 틈새로 지금 북한에 인도적 물자 지원하고 있잖아요.
WFP하고 지금 유니세프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도적인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도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데, 예. 남북이 이런 유니세프나 그 WFP 세계 식량 기구를 통해서 800만 달러 정도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지만 그 규모는 별로 안 큽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 그 주는 거 가지고 무슨 시비 거는 것은 그거는 세상 지금 국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주지 말라고 그러는 일종의 꽉 막힌 소리예요. 꽉 막힌 소리. 아니 유엔 대북 제재도 뒷문이 열려 있어요.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게. 예. 얼마 전에 그 장관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아베와 같다라고 그 표현을 해가지고 일부 언론이 대서특필했던데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아베라는 표현 이제 그만 씁시다. 근데 예. 참 그쪽에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마음 아파한다는 얘기 들어서 내가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대통령이 무슨 북한을 가만두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는 일종의 부탁이었죠. 트럼프, 아베처럼 트럼프를 부추기는 식은 좋지 않다. 결국. 예. 나중에 우리는 어차피 남북 대화를 해야 돼요. 일본은 북한하고 대화 안 해도 됩니다. 예.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언젠가는 우리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과 다시 안 만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유엔 안보리가 다시 소집이 될 예정인데 어떤 안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지난번에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하는 데 대한 제재 결의안도 결과적으로 원유 수출 그 양도 줄이지도 못하고 다만 정제율을 조금 양을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김정은을 제재한다는 조항도 빠졌고 결과적으로 그게 솜방맹이었는데 솜방맹이었는데 다음번에 또 나온다고 그래서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나올까요? 그리고 저는 중국 러시아가 아마 해봤자 소용없는 일을 왜 계속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북한이 더 이상 저런 일을 못하도록 하려면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면 빨리 미국이 지금 대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중국 러시아가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살았고 시간적으로는 그다음에 그 방위로 봐서는 방위 일본 쪽으로 해서 도호쿠 지방 쪽으로 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거는 이제 일본 열도 상공을 또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베 일본 총리가 자꾸 트럼프하고 전화 수시하면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에 좀 화를 돋구는 것 같아요. 좀 세게 좀 밀어붙여라 하는 식으로. 그런 데 대한 일종의 견제 내지는 그 반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리상으로 보면은 방향은 저쪽에 북태평양 쪽으로 쏘았지만 그 조금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바로 괌에 도달할 수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할 수 있는 거리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미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미국이 조용하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북한을 또 압박하거나 또 제재를 하겠다고 이번 일에 대해서 또 제재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 또 그 이상의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미 개발을 완료해서 더 이상 무슨 실험을 하고 말 이런 성질의 미사일은 아닌 거죠? 한시죠. 지금 계속 지난번에도 IRBM을 쏘았는데 일본 열도 상공으로 해서 홋카이도 쪽으로 그때 날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IRBM은 확실하게 이제 확보가 됐다. 기술은. 그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ICBM까지는 아직 못 갔다고 보지만 IRBM이라도 확실하게 도달하면 그 달성을 했으면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 미국한테는 큰 위협이죠. 괌도가 결국 사정권 내에 들어가니까. 이게 ICBM이면 무슨 이제 개발을 위한 실험적 차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IRBM이라면 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 확실성. 그러니까 무기로서의 확실성. 이거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한테 메시지로 전달되면은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핵실험이 있었는데 7차 핵실험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계속 이 압박을 하면 압박을 계속해 나가면 북한은 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 대한 압박용과 일본에 대한 경고용, 양수겸장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제재 그 자체에 대한 반발.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아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스캔들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경에 있었는데 북한이 미사일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을 쏘음으로써 오히려 위기감을 증폭을 시키면서 지지율 회복에 견인차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죠. 글쎄, 그러니까 아베한테는 그게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도움이 됐지만 북한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아베가 그러든 말든 아베가 우경화해서 지지율이 높다고 그래서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또 아베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그래서 북한이 별도로 좋아질 것도 없다면 자기네 그 대미 메시지 내지는 국제사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그 위협적인 행위가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의 협상에서의 몸값을 높인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아베한테는 반사이익이 가죠. 북한은 그런 거 계산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장관님께서 오늘 쏘아올린 미사일은 이제 IRBM으로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요. 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도발 어떤 속내가 담겨 있는 건지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북한이 띄엄띄엄이 아니라 거의 몰아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러는 겁니까? 우선 그 시점상으로 사흘 전에 통과된 유엔 대북 제재 2375호에 대한 반발입니다. 아, 그래요? 이건 그 제재 하려면 해봐라. 어차피 지금 제재 그렇게 벌써 이거 10개째인데 지난 한 7, 8개 제재를 가해도 북한 경제는 사실 작년에 3.9%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제재라는 게 경제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 소용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만 북한은 제재 아랑곳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새벽부터 아니죠. 이제 6시 50분이면 IRBM으로 보이는데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더 센 반발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DNA니까 하려고 봅니다. 그러기 전에 그래서 제가 7차 핵실험까지 가고 나면 북한한테 줘야 될 반대 거부는 더 크니까 지금 시점에서 빨리 우리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대화하도록 종용을 해야 된다. 미국 대화를 종용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걸. 했던 거죠. 평양 순환비행장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서울에서 순환비행장까지 직선거리 250km 정도 된다는 건데 순환비행장 쪽을 겨냥해서 쏜 건 아니고 250km짜리를 동해상으로 쐈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북한의 IRBM을 격추시키겠다고 쏜 건데 현무 미사일 말씀하시는 거죠? 못 맞췄고 그러니까 250km는 방향만 틀면 북쪽으로 쏘면 북쪽으로 오면 순환을 때릴 수 있다는 메시지죠. 그것은 그런데 하나는 못 맞췄고 하나는